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공지를 보신 분들은 뜨개수다 라방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뜨개수다 라방 공지들 보셨나요? 매주 일주일에 2번 정도 지금 미라지 함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뜨개수다 라방을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매주 2번은 꼭 지키도록 제가 노력은 해볼 테고요. 이렇게 공지를 그 전에 항상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다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처음 보는 아이디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네요. 제가 그동안에 공지를 안 드려서 다들 안 들어오신 건가요? 처음 보는 아이디들이 많네요. 다들 반갑습니다. 네. 코바늘을 들고 앉으셨군요. 뭐 뜨고 계시나요? 소품? 가방? 사람들이 조금 들어오면 제가 어저께 두 번째가 뭐죠? 그렇죠. 조리뽕이 포인트네요. 네, 다들 차 한 잔씩 준비하시고 자기가 뜨고 있는 뜨개질 거리 가지고 파우치 드시는군요. 가지고 앉으셔서 라방 보시면서 수다도 떠시면서 1시간 정도 즐겁게 작업해 볼게요. 어저께 라방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미라지 함뜨 진행하는 동안에는 제가 이 라방 뜨개 수다를 조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사람들이 들어오시고 나면 한 대략 10분 정도 후에 이 미라지 패턴에서 제일 처음 쓰이는 카스팅온 기법에 대해서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혹시라도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그 기법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제가 공지에다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 뭐 뜨개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아니면 공방장에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달라고 했는데 댓글이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누르고 댓글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자유롭게 언제라도 질문하시면 됩니다. 혹시 평소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뜨개질 관련해서 나 이거는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어때요? 라고 여러분 다 같이 보고 있으니까 또 다른 분들도 제 좋은 의견들 다 같이 내줄 수 있겠죠? 네, 다들 수업을 이제 멀리 이렇게 오셔서 궁금한 사항들을 또 물어보고 하는 거에 있어서 네, 예약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공방 언제라도 예약하시고 수업을 안 들으시고 구경만 하시더라도 예약하시고 오시면 문 열어드립니다. 단 예약 안 하고 오시면 문 잠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약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찾아와 주실 수 있고요. 특히나 멀리서 오시는 분들 꼭 예약하시고 오세요. 안 그러면 시간이 안 맞으면 문이 닫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운영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 시간대가 아닌 경우에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매운 갈비찜.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매운 갈비찜 참 여러 번 먹었었어요. 처음에는 먹고 탈이 나가지고 그냥 너무 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먹고 도대체 사람들이 이걸 왜 먹나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탈라고도 2번째 먹고 나니까 또 어느 날은 또 먹고 싶은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중독성이 있나 봐요. 여기 무슨 아마 거기가 동인동 찜갈비 골목 거기 아닌가요? 여기 무슨 유명한 양푼갈비 아닌가? 양푼갈비? 그렇게들 얘기하시죠. 양푼갈비. 처음에는 저도 되게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매운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매운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 정말 화장실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 다음날. 근데도, 어, 은근히 그 매운 거에 중독성이 있어요. 특히 그 매운 거를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뭐, 물론 아무거나 먹어도 다 소화는 잘 되는 편인데, 아, 그건 좀 많이 매워요. 왜냐면 그 안에 그 매운 갈비는 양념이 고춧가루나 이런 걸로 양념 매운 게 아니고, 마늘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매운 거거든요. 알싸한 맛이. 그래서 잘못하면 탈날 수 있어요. 처음 먹는 사람. 전 처음 먹고 탈났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처음 보는 아이디들이 많으시네요. 근데 대구 맛집이 아시는 데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도 좀 가보게. 전 대구에 있는데도 그닥 맛집을 많이는 몰라요.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서 몇 군데 가보면 그 중에 반은 맛집이라고 생각이 들고 반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인터넷이 늘 옳은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막창, 저는 막창 딱 한 번 먹어봤어요. 근데 아직은 제가 그 막창의 맛을 모르겠어요. 먹어보면서 깜짝 놀란 게, 어머, 이거 종이 같은 걸 이걸 왜 먹지? 라는 생각해서 아무 맛도 안 나는데, 그게 아마 그 씹는 맛으로 먹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 막창의 그 맛을 잘 모르겠네요. 네네네. 곱창은 제가 먹을 줄 알아요. 근데 막창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좀 더 오래 살면 아마 그 맛도 알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처음에는 껌인 줄 알았어요. 씹어도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자, 이제 뜨개 하시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언제라도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급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먹는 거 얘기로 처음에 꽃을 폈네요. 물론 먹는 게 항상 중요하죠. 저는 커피 중독자라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차 한 잔씩 하시면서 같이 수다 떨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건 어저께 이제 게이지 작업을 한 미라지입니다. 미라지의 그 밑에 보시면 하늘하늘한 패널 있죠? 그 레이스 밑단 같은 하늘하늘한 패널 부분을 만들고 있어요. 그 미라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좀 알려드리자면, 미라지 그 실크 클라우드는 굉장히 다루기가 조금 뭐라 그러지? 까다로운 아이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실크로 된 거라서 굉장히 미끄러워요. 미끄럽고 얇기도 하지만 미끄러워서 코드를 이제 뜰 때 좀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어느 나란 말이죠? 한국 분이 아니신가? Helema? Where are you from? If you can type in English, maybe I can understand better. 다른 나라 분이 조인하신 건가요? 아랍 분이신가요? 모르겠네요. 일단은 제가 아니면 그 혹시 자판기가 잘못된 분이신가요? 안녕하세요, 구름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러분들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뜨개질 하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뜨고 있는 요거는 실크 클라우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인사 나누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그 밑단에 그 미라지에 레이스 패널 같이 생긴 Saudi Arabia. Hi, how are you? Are you Anita? Do you knit? 여기 지금 보시면 패널 요 아랫단 부분,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패키지에 구매하시면 그 패턴에는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 파트에 그 4mm 바늘로 뜨게 돼 있습니다. 바늘이 보통 의상 작업에서는 최소 2가지 정도 사용돼요. 그런데 지금 이 미라지 패턴에는 4mm랑 그 다음에 3.75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75 제가 지금 3.75로 어저께 게이지를 내봤고 4mm로도 게이지를 내봤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그 취향에 따라서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특히 이 미라지는 코튼이 안으로 되어 있어요. 100% 오가닉 코튼이니까 코튼 같은 경우에 그 코들이 서로 이게 신축성이 많지는 않아요. 코튼은. 그래서 뜰 때 게이지 차이가 생기면 편물이 흐물거리거나 아니면 네, 사이즈는요 그 피니쉬 디멘션에 보시면 그 상세 설명에 보시면 피니쉬 디멘션이라고 있습니다. 패턴 볼 줄 잘 모르시는 분들 구매하실 때 도대체 뭘 보고 사야 되지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제가 거기에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바늘 얘기를 끝내고 그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패턴에 보시면 4mm 바늘과 3.75로 돼 있어서 4mm 바늘로 메인 파트를 작업하시고 나머지 엣지 부분을 3.75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게이지를 해본 결과 제가 좋아하는 편물의 느낌은 조금 더 촘촘했어요. 원래 그 게이지는 그 패턴에 나오는 게이지를 본인이 맞추어서 작업하도록 되어 있는 게 그 정석이죠. 그 뜨개질의 패턴을 보는 법의 정석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늘상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제가 모디파이를 많이 바꾸고 변형하는 경우가 많은데 패턴 자체를 바꾼다기보다는 그 게이지 자체를 변형하는 거를 자주 하는데 일단은 저는 3.5로 작업했어요. 그 커튼이 늘어지는 그 부분을 조금 저는 촘촘한 게 더 좋아서 3.5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미라지 같은 경우에 아까 그 패턴 보는 법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그 피니쉬 디멘션에 보시면 그 CV는 패턴들이 대부분 그 피팅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패턴들이 다 같은 포맷으로 적어 놓진 않아요. 그래서 CV 같은 경우에는 피팅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패키지나 대부분의 패턴에는 피팅 사이즈가 없는 도안이 대부분이에요. 그 피팅 사이즈와 피니쉬 디멘션은 다른 겁니다. 피팅 사이즈는 뭘 얘기하냐면 본인의 실제 가슴 둘레나 실제 치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피팅 사이즈로 주는 그 치수는 가슴 둘레를 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슴 둘레가 30, 32, 34, 36, 38 이런 식으로 인치가 있으면 자신의 가슴 둘레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가슴 둘레가 32다 라고 하면 피팅 사이즈의 32가 피니쉬 디멘션의 32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니쉬 디멘션은 옷을 다 만들었을 때 옷의 각각의 치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가슴 사이즈는 물론 늘 일정하진 않겠지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가슴 사이즈는 이제 주로 한 치수로 정해져 있다고 치면 뭐 살이 찌고 살이 빠지고 하는 걸 떠나서 본인의 가슴 사이즈가 있다고 치면 의상은 그 의상의 그 디자인이나 형태에 따라 어떤 옷은 좀 타이트한 핏으로 입어야 예쁜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좀 헐렁하게 입어야지 예쁜 게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딱 맞게 입어야지 예쁜 게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사이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남들보다 조금 헐렁하게 입는다든지 아니면 나는 남들보다 조금 타이트하게 입는다든지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몸에 좀 딱 맞게 좀 꽉 끼게 입는 스타일이라고 치면 또 옷의 스타일이 그런 것이 더 예쁜 핏이라고 하면 보통은 네거티브 이즈로 그 피니쉬 디멘션을 봅니다. 즉 말하자면 여분을 전혀 없이 여분을 좀 더 적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축성 때문에 옷이 이렇게 딱 달라붙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여분이 있는 경우 positive is 예를 들어서
양쪽 뭐 2인치, 3인치 뭐 그 정도의 여분을 주고 피니시 디멘션을 만들었을 때 더 예쁜 그런 옷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여분이 있습니다.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대략 양쪽에 2인치 정도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분을 생각한 옷을 다 만들고 나서의 사이즈가 피니시 디멘션입니다. 그래서 패턴을 보시면 피니시 디멘션의 사이즈를 보고 자신의 가슴 둘레를 기준해서 내가 옷을 어느 정도 사이즈를 입는 건지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니시 디멘션에 40인치, 그건 그 내 가슴 둘레가 40인치가 아니에요. 옷이 40인치라는 거죠. 그러면 옷의 전체 둘레가 40인치. 보통 내가 입었을 때 여러분들 가슴 둘레 쟀을 때 가슴 둘레 재면서 어느 정도의 여분이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겠죠? 그 치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패턴이든지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아니면 그 미라지 상품을 구매하시려고 할 때 난 사이즈를 잘 모르겠네 하시는 분들은 그 피니시 디멘션에 나온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걸 기준해서 자기의 사이즈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가슴 사이즈와 그 다음 피니시 디멘션을 보고 내가 만든 옷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게이지가 꼭 거기 패턴에 나온 게이지가 지금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걸 기준으로 그 게이지를 기준으로 이 옷의 사이즈가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패턴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피니시 디멘션은 패턴을 구매하기 전에 볼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야 어떻게 어떤 얼마만큼의 소요량으로 실을 구비를 해야 될지 내지는 이 도안은 어떤 식으로 작업해야 되는지 그리고 스킬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죠. 어느 정도의 스킬을 가져야 이걸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패턴을 구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라지 구매하시면 되시겠고요. 아까 전에 그 패키지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 잘 모르시는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슴 둘레는 어느 정도고 내가 입는 옷의 사이즈의 가슴 둘레는 어느 정도고 길이는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주시면 제가 대략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패키지 사이즈 어느 정도. 네, 게이지는 게이지를 뭐 딱히 공부한다기보다 공부를 만약에 본인이 한다고 치면 제일 공들이고 제일 열심히 처음에 기초를 다져야 되는 부분이 게이지에 대한 공부겠죠. 저도 굉장히 많이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그렇고 게이지 근데 사이즈는 게이지 계산하고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그냥 그 패턴에 나와 있는 정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게이지 계산하고 일단 게이지 계산은 나중 일이고 그 정보를 보고 선택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이즈 구매할지는. 그거는 소요량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 CV 패키지는 그 패턴에 있는 실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게이지 계산이 그닥 필요 없죠. 왜냐면 원래 거기 써 있는 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사이즈 구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반 시중에 있는 그 사이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중에 나오는 뭐 5, 66,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나오는 사이즈는 한국에서 본 5, 66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뭐 유러피안 그 차트를 기준한다든지 그리고 옷도 옷에 따라서 그 각각의 치수는 패턴에 나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자기가 그냥 원래 5 입으니까 나는 미디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재보셔야죠. 그리고 일단은 자기 신체에 각각의 치수는 다 재보고 평소에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적어주세요. 이제 그 제대로 재는 법 아시는 분들. 네, 원래는 제대로 게이지를 내셔야 되죠. 제대로 게이지를 내셔야 예쁜 옷이 나오겠죠? 핏도 좋은 핏이 나오고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게이지 계산 없이 옷을 뜰 수는 없어요. 네. 일단 그리고 여러 번 또 게이지를 계산해서 그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스워치 작업 없이 그냥 계산만으로 그거를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지 계산도 하지만 또 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스케일 드로잉도 해보는 거죠. 제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디팅 하는 과정에서 직접 스워치도 작업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 니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디자인을 만드는 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디자인 아이디어만 가진다고 해서 그 디자인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보통은 디자이너 분들도 여러 명이 작업하거나 회사를 두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 그 모든 일을 다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죠. 그렇게 다 하기에는. 그래서 부분별로 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 디자인의 주제, 디자인의 아이디어, 큰 그림, 그리고 그 디자인이 가지는 특성, 그런 거를 짜는 사람이 디자이너고, 세세하게 몇 인치를 재는 것이 디자이너의 본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디자인 아이디어를 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밑에 에디터 분들이나 테스터 분들이 그 나머지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서가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디자인 디파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 명이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각자의 그 맡은 분야에서 그 부분을 채워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제 그 에디터 중엔 디자이너가 내는 모든 아이디어를 다 수렴하지도 않습니다. 에디터가 추릴 건 추리고 넣을 건 넣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스타일리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큰 그림을 보고 이제 그 밑그림 위에 덧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해서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이제 디자인하는 것과 그런 부서를 거쳐서 나오는 디자인은 조금의 차이가 있겠죠? 개인이 이제 하는 디자인, 물론 개인이 하는 디자인이라고 저렇게 자세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물론 개인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자세한 작업과 노력을 하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늘 패턴을 출시하는 그런 그 부서가 있는 브랜드라든지 업체에서는 그 자신의 디자인으로 전시도 하기 때문에 컬렉션들이 나오잖아요, 매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세세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패턴들 보시면 굉장히 상세하고 자세하고 거의 정확하게 좀 서술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그 기법을 하나 보여드리기 이전에 질문 있으신 분,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시겠어요. 패키지 사이즈 궁금하신 분, 자기 몸치수라든지 그런 거를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조금 어떤 게 좋겠다, 사이즈 어떤 게 맞겠다 정도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피니시 디멘션 보시면 되고요.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시면 오늘 그 CV 그 미라지 여기에 요 레이스 부분, 이 패턴 작업하시다 보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부분, 요 레이스 패널을 먼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패턴에는 이게 시어 패널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요 패널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코 잡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보여드릴까 해요. 물론 그 패턴을 구매하시면 다 볼 수 있고, 그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구매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다 볼 수 있지만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지 않고 그 작업을 하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기록을 요거 라방을 통해서도 기록을 좀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이제 참고하실 때 요거 보고 코를 잡으실 수 있겠죠. 원래 뜨개질 하는 거가 코 잡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제가 이제 화면을 조금 돌려서 손을 보여드릴게요. 그 코 잡는 게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뜨개질 처음 배운다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배우는 거가 롱테일 카스톤이죠. 기본부터 조금 보여드리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롱테일 카스톤은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언젠가도 한번 여러 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늘 새로운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롱테일 카스톤, 롱테일,
long은 길다는 뜻이죠. tail은 꼬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를 남기고 코를 잡는 거를 long tail castone이라고 불러요. castone은 걸친다 라는 뜻이 있어요. 들이우다, 걸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코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castone은. 그래서 이제 그 영어 공부는 아니지만 이제 영어도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물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제일 먼저 슬립노트를 만들 거예요. 슬립노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감아서 요 안에 지금 걸려있는 요걸 이렇게 드러내면 이게 슬립노트입니다. 슬립은 미끄러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슬립, 빠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요거는 이 매듭이, 노트는 매듭을 말해요. 이렇게 하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슬립노트라고 부릅니다. 요렇게 슬립노트를 잡는 걸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손에 2번 정도 이렇게 감은 다음에,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손에 이렇게 감은 다음 뒤에서 앞으로 한번, 또 뒤에서 앞으로 빼면 요게 슬립노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늘을 걸고요. 이렇게 당겨 주시면 슬립노트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롱테일 카스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롱테일 카스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 롱테일에 꼬리를 얼마나 남겨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0코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많이 남겼다고 생각했는데 130코쯤 됐을 때 뒤에 꼬리가 안 남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꼬리를 가늠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꼬리의 길이는 바늘 미리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코가 크면 클수록 꼬리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본인이 사용할 바늘로 처음에 이렇게 감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는 거 한 번 감으면 이걸 한 코에 필요한 그 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감았다면 이 정도가 10코에 필요한 길이가 되겠죠. 그럼 이 10코를 이렇게 접으면 이만큼의 길이는 20코, 다시 이렇게 접으면 이만큼의 길이는 30코, 또 다시 이렇게 접으면 이만큼의 길이는 40코. 대략 이 정도, 40코 이 정도 꼬리가 필요하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는 그렇게 가늠하고, 언제나 코를 잡을 때는 꼬리에서 필요한 코 수의 치수 이외에 그 다음에 본인이 4인치 정도의 여분을 함께 둡니다. 안녕하세요. 왜냐하면 그 여분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그 위빙 할 때, 위빙은 그 꼬리를 감출 때 필요한 그 치수가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슬립노트 이렇게 하시든, 아니면 처음에 고리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하시던, 기본적으로 롱테일 카스톤은 이렇게 바늘을 잡고 요 앞에 꼬리 부분을 테일이라 부르고, 뒤에 실에 달려있는 요거를 워킹 라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두 가닥을 엄지와 그 다음에 요 인덱스 핑거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들었을 때, 요렇게 위로 이렇게 든 상태에서 이 앞부분의 코를 통과해서,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앞부분의 코를 통과해서 검지에 걸려있는 코를 빼면 코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코를 잡으실 때 코를 예쁘게 잡는 법은 항상 이 오른손의 인덱스 핑거를 이용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코와 코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간격을 두고요. 그 다음 코와 코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항상 두는 거예요. 그 다음 코 할 때도 오른손에 손가락의 인덱스 핑거를 이용해서
일정한 간격에 코와 코 사이에 간격을 이렇게 두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요 밑단이 가지런하게 나와야 예쁜 밑단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롱테일 카스톤이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뜨개질 처음 배울 때 배우시는 거예요. 미라지 패키지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이 실 패널 카스팅 온 하는 부분에 보시면 이 밑에 코 잡는 법 중에 Rotated Longtail Cast-On 이라는 기법이 나옵니다. Rotated Longtail Cast-On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필요한 만큼 코를 이제 잡으셔야 되는데, 그 미라지 패키지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고 하시면 되시겠어요. 처음에 슬립 노스로 바늘에 노트를 하나 걸어요. 그 다음 일반적인 그 롱테일 카스톤으로 한 코를 만듭니다. 아까 지금 보여드린 방금 그 방법으로 한 코 만들죠. 이 다음에 rotated, 돌리는 겁니다. 바늘을 시계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요. 그러면 실이 꼬이죠? 그 다음에 다시 롱테일 카스톤으로 코를 잡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그 다음 코를 잡을 땐 시계 방향으로 바늘을 돌립니다. 그럼 아래 실이 꼬이죠? 다시 코를 잡습니다. 자,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꼬이고 그 다음 코를 잡고 다시 꼬이고 코를 잡고, 이걸 반복하는 게 Rotated Longtail Cast-On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Rotated Longtail Cast-On을 하시게 되시면 이 뒤로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타이트해집니다. 계속. 왜냐하면 이게 이제 코를 이렇게 돌리고, 그럼 코가 한 바퀴 돌아오죠. 이렇게 앞으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코를 잡고, 그 다음에 이게 점점점 좀 타이트해질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미끄러운 실 같은 경우에 그리고 굵은 실은 이게 그닥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실크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코를 잡으시면 코가 뒤에 막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처음에 뜨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늘 자체를 조금 돌려주시면 이 코가 휘휘 감기는 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요거를 돌리실 때 이렇게 돌리신다기보다 바늘을 이용해서 바늘 전체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바늘 전체를. 이제 요거 지금 꼬리가 달려 있어서 그런데, 네, Rotated Longtail Cast-On입니다. Rotated가 돌린다는 뜻이고요. 회전, Longtail Cast-On. 원래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게 Longtail Cast-On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실크 클라우드를 코 잡으시는 분들, 요 아랫단 여기 처음 시작하실 때 코수도 많지만 실이 얇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매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가 단단하게 감겨 있을 때 나중에 뜨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작업하는 그 바늘이 4mm라면 4.5나 5mm로 코를 잡으신 후 이렇게 interchangeable 니들이 있으신 분, interchangeable 니들 쓰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코를 다 잡은 다음에 요 바늘을 원래 사이즈로 한 단계 밑으로 내리면 코를 움직여서 조정해서 뜨기가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뜨려고 할 때 이 바늘에 코를 옮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3mm면 5mm나 4.5 정도로 코를 잡고, 그 다음 인터체인지블 니들 있으신 분 밑으로 옮긴 다음 바늘 바꾸고 다시 이렇게 코를 재정비하시면 뜨기가 훨씬 편합니다. 근데 그 외에 팁을 드리자면 막대바늘 이용해서 Rotated Longtail Cast-On 하시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돌렸을 때 바늘 자체를 이렇게 돌려주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코들이 계속 휘휘 돌아가겠죠. 그래서 계속 뒤에 먼저 잡은 쪽에는 텐션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늘을 돌려주시면 코가 돌지 않아도
실은 꼬이게 되겠죠.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바늘을 돌려주시면 실은 꼬이지만 조금 더 그 코들이 막 꼬이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대 바늘 있으신 분들 막대 바늘로 하고 그 다음에 줄 바늘로 뜨시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팁을 하나 드렸고요. 이 미라지에서는 새로운 코 잡는 기법이 대략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사용하셔야 되는 방법이 이 방금 보여드린 로테이티드 롱테일 카스톤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후반부로 가게 되면 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법이 나올 때마다 제가 또 작업을 하면서 이런 팁들은, 소소한 팁들은 라방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라방 지나쳐서 못 보신 분들은 보기 힘드시겠죠? 대구까지 오시기 힘드시니까 라방들 참여하셔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라방 하는 동안에 질문 있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질문을 좀 주시면 좋겠죠. 방금 아래에 뭐가 뜨네요. 혹시 지금 이 방법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이 기법 외에 뭐 다른 뜨개 관련 아니면 뜨개에 관련 안 된 질문도 좋습니다. 뭐 저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나 있으신 분들 언제라도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키지 구매하시고 이제 출발하시려는 분들 라방 종종 들어오셔서 모르는 거 물어보시고, 왜냐하면 보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저도 설명을 할 때 글로 사실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간단하게 뭐 보여주면 될 걸 일일이 왼쪽 바늘에서 오른쪽 바늘에서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설명하는 건 참 힘듭니다. 보여주는 게 가장 쉽죠. 그래서 이제 라방 할 때 들어오셔서 패키지 함께하는 기간 동안에 궁금한 거, 내가 진도 나간 부분에서 궁금한 거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좀 더 편하게 자기 고민이 해결되겠죠. 가끔 이제 저한테 공방이 너무 멀어서 내지는 배우고 싶은데 내지는 이렇게 뭐 어려울까봐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패턴을 하면서 또 얼마든지 새로운 기법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을 해보면서도 새로운 기법, 그리고 또 새로운 방법, 이런 거를 이제 터득할 수도 있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사실 코 잡는 방법이 그렇게 수만 가지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해놓고 그냥 무작정 그것만 보면 사실 외우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실전에 써보기 전에는 자기께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조금 잊어버린다 해도 한 번 배운 건 얼마든지 기억해내기가 좋거든요. 아니면 한 번 본 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누구나도 늘 그 수만 가지를 항상 다 외우고 있지는 않아요. 저만 해도 알고는 있는데 뭐였지? 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테크닉 애스펙트를 보고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죠.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건 조금만 읽어봐도 금방 맞아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걸 처음 배우는 거는 사실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라방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하시면 특히 이제 저희가 이 미라지로 라방을 하는 거니까 미라지에 관련된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다들 되게 잘 하고 계신가요? 다른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듣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보고 싶은 거라든지 뭐 공방에 보고 싶은 거라든지, 가끔씩 제 공방 보고 싶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한 번 그 라방으로 씩 돌아가면서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글을 주세요. 제가 중간에 저도 뜨게 하면서 뜨고 보고 채팅 그렇죠. 뜨면서 채팅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지만
궁금한 거 있으시면 타이핑을 해야겠죠? 마이크로 서로 이제 대화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저도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매주 2번 정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진도가 나가는 부분도 보여드릴 수 있겠죠?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도 실제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이제 실제의 모습을 알기가 좋겠죠. 남이 뜨는 거 보고 아 나는 이렇게 해봐야지 생각하기도 좋겠죠. 직접 그 커드 포토샵 사이트에 가셔서 사이즈별로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가격 실 따로든 패키지든 가격은 똑같아요. 원래는 그 키트로 하시면 그 도안은 따로 하시는 건데 지금 제가 마련한 그 패키지는 도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온 것들은 원래는 이제 실 따로 하시면 도안은 따로 사셔야 되는 거죠. 패키지에는 제가 도안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실 가격은 패키지나 따로나 뭐 똑같아요. 왜냐면 실 가격은 그냥 그 실일 거예요. 사이즈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죠? 자기 사이즈대로 이제 그 패키지에 그 디멘션 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소요량은 그 디자인을 뜨는데 필요한 소요량은 패키지에 나온 게 이제 그 샘플을 기준해서 나온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따로 하시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디자인을 다른 실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하셔야겠죠. 지금 그 패키지에 없는 다른 실을 조합하신다면 지금 패키지 사이즈 15위는 전부 다 XX 라지까지 있습니다. XX 라지. XX 라지면 50 가슴둘레 그 옷의 가슴둘레가 52인치예요. 52인치. 지금 제가 요 옷이 38인치예요. 이 옷의 둘레, 옷의 가슴둘레. 그러니까 52가 치면 굉장히 크죠? 줄자를 가지고 직접 보시면 되겠죠? 자기 몸에. 그래서 그 사이즈는 그 패키지 상세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XX 라지가 제일 큰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여기 패턴에 52인치. 꽤나 52인치면 꽤나 큰데. 남성 사이즈보다 더 큰데요. 일반적으로 여자가 미디엄 사이즈 정도 되면 한 40인치, 38에서 40인치 얘기하는 거야. 52인치면 XX 라지 같은 경우에 둘레가 이렇게 됩니다. 제 몸의 두 배 반이에요. 2배 반. 굉장히 크죠? 그래서 XX 라지까지 있으니까 얼마든지 넉넉한 걸 보실 수 있겠죠. 거기 사이즈별로 소요량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요량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죠. 네, 인치입니다. 모든 의상은 그 인치로 얘기해요. 센치로 하면 물론 이제 센치가 편하신 분들도 있겠는데 의상은 다 인치로 얘기해요. 왜냐면 지금도 사실은 인치는 옛날 그거잖아요. 옛날 뭐라죠? 그 매트릭 매트릭 단위? 옛날 단위잖아요. 인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상은 인치를 씁니다. 한국에서 그 의상 한복 할 때 센치도 있고 인치도 있지만 아직도 그거 얘기하잖아요. 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단위가 뭐죠?
한국에 쓰는 거, 뭐 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1푼, 2푼 이렇게. 네, 똑같아요. 옛날 단위 그대로 고집하는 거죠. 지금은 미터, 센티 이렇게 있는데도. 그래서 이제 인치가 대부분의 그 의상은 인치가 기준입니다. 센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52인치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제 몸의 거의 2배가 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이즈는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패키지 이외에 그 라블리 그 CV 니톨롱 거기 그룹이나 아니면은 그 15위 미라지 그 페이지 보시면 다른 분들이 만든 그 미라지가 있어요. 그 중에 색상이 다른 것들도 있답니다. 밑에 이제 그 다른 분들이 만드신 것 중에 밑에 색상, 패널 색상을 다르게 조합하거나 다른 실의 조합으로 만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펀이 아니고 다른 실, 예를 들면은 그 트위그나 이런 걸 사용해서 만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 보시면 아, 조합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겠네도 아실 수 있겠죠? 단 패키지는 지금 상품으로 된 거 이외에 색상은 그 같은 패키지 그 실에 대해서는 색상을 이제 바꿔서 이제 하실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상품으로 대체는 안 돼요. 왜냐면 가격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따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걸 실 따로, 도안 따로 이렇게. 지금 제가 본 거 중에 보여드리자면 같이 한번 구경해 볼까요? 다른 분들이 뜨신 미라지를 제가 찾아볼게요. 제가 그 중에 가장 예쁘다고 생각했던 거는 밑에 패널이 아이보리인가? 위에가 그래파이트였나? 그게 이뻤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샘플이니까 그 샘플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 지금 작업을 할 텐데, 요거네요. 다른 분이 뜨신 거. 보이시나요? 요 밑에 아이보리랑, 지금 요거는 다른 분이 뜨신 건데 쉘 타입으로 뜨신 거죠? 소매 없는 거. 밑에 색상 다르죠? 이것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색상 달라도 예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중에 요건 다른 실 조합이에요. 지금 여기 보여드린 요거는 펀 말고 다른 실의 조합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실크 클라우드 그대로고 위에만 다른 울이에요. 이건 울 성분의 실. 15위의 리드라는 실입니다. 그걸로 이제 만든 거고요. 그리고 같은 조합, 이렇게 같은 조합이죠. 그래서 본인이 만드는 거에 따라서 지금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칼과 그 라블리 CV 니톨롱에 나오는 그 칼은 다른 거예요. 15위에서 지금 직접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라블리 칼이 따로 있고, 저는 제가 진행하는 거를 따로 하는 거고요. 15위에서도 그 완성하는 그 칼에 사은품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공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그걸 참여하실 분들은 CV 니톨롱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만약에 가입하고 하실 분들은 CV 니톨롱에 참여하셔서 라블리 페이지에 지금 날짜가 얘네들은 언제 시작했냐면 3월 보이시나요? 3월 18일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짜 4월 23일 끝나고
상품이 4월 23일 날 발표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미친 듯이 떠야지 4월 23일 날 그 프라이스 드로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프라이스 드로우 그 상품 추첨에 저도 지금 여기 참여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커드포드샵에서 진행하는 함트는 5월달까지입니다. 5월달 기간이 이거는 지금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하고 싶으신 분들 커드포드와 이거와 다 동시에 그 참여해 보셔도 좋겠죠? 우리 커드포드샵은 날짜를 제가 볼게요. 언제 끝났는지. 상품도 있는 거 아시죠? 추첨으로 제일 잘하는 1, 2등 상품 있습니다. 커드포드샵에도 상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커드포드샵의 그 패키지 미라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거 라쿠나도 하고 있어요. 라쿠나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라지 아니면 라쿠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5월 20일까지고요. 그 상품 발표는 5월 21일입니다. 조금 시간 넉넉하죠? 그래서 커드포드 요 함대 상품 참여하실 분들은 나도 상품 그거에 공모해보고 싶다, 응모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트 신청하셔서 5월 20일까지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5월 20일까지. 그 CV 니톨롱은 4월 23일,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아마 그 기간 내엔 다 못할 것 같아요. 4월 23일 같으면 다음 주 아닌가요? 다음 주 며칠 남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남았습니다. 아주 빠르게 뜨면 뜰 수도 있으려나요? 5일 안에. 그래서 커드포드샵은 함트 완성일 5월 20일이고요. 상품은 23일입니다. 추첨이 21일입니다. 참 응원 제 생각엔요. 근데 이거가 그 랜덤 프라이스가 아니에요. 그 시부에서 본사에서 그 하는 건 랜덤 프라이스가 아니고 웬만하면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 하겠죠. 상품을.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협력업체 아니겠습니까? 협력업체 사람에게 상품 주는 건 좀 그거 아닌가요? 뭐라 해야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요? 저도 물론 이제 참여는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패키지 구매하시고 양쪽 다 뛰어보고자 하시는 분들 양쪽 다 발 담그고 양쪽 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커드포드 샵에서는 그 라쿠나랑 미라지 두 가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먼저 시작한 게 이제 미라지일 뿐이고 라쿠나도 그 함트 완성 기간은 같습니다. 라쿠나는 요거예요. 요 패키지도 있죠. 이건 트위그 패키지예요. 트위그로 만드는 린넨과 리사이클 실크랑 울이 포함된 간절기 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하실 분들 라쿠나로도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쿠나 아니면 미라지는 두 가지 타입 있죠. 섬에 있는 거, 섬에 없는 거 그렇게 선택하셔서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이제 거의 1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중에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여기서 슬슬 마무리해 볼까요? 이제 밤이 깊었으니 뜨개인들은 뜨개로 심취해야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수다를 하면서 막상 진도를 많이 못 나갔네요. 저도 지금 제가 아마 다음번 그 수다 라방은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시간에 대략 9시나 10시 정도 제가 미리 공지를 올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과 같은 재미난 시간을 함께 가져볼 텐데요. 그때에는 제가 지금보다 작업에 그 멀티?
지금보다 작업에 진도가 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기법과 그다음에 이제 작업의 진행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도 이제 뜨개에 집중하시고요. 요번 토요일 날 뜨개 수다 만날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토요일 날 만나 뵐게요. 그럼 안녕.